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시죠. 오늘 장 한마디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코스피 지수 2830에서 반등 나온 기업 가격 심사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준 가격 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세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코스피 지수는 2830자리를 제가 대형주 공격 기준으로 하단으로 제시를 좀 해드렸었던 자리입니다. 그 11월 초부터 제가 제시해드린 지수 밴드는 지금이 유동성 축소 구간이니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50 이거 제압되면 고점 예측하지 말고 그냥 순응하자.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900이 아니라 2830이다 라는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2830은 대형주의 좀 공격 기준이 되는데 3050하고 2830 구간은 지금 시장이 돈이 넘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 구간이기 때문에 싸게 사야 된다. 좋은 기업들을. 그래서 고점에 있는 주식들 절대로 좀 따라가지 마시고 이슈 이거 보고서 넘어가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2830이라는 자리가 왔고요. 이 구간에서 주식들이 빠르게 반등 나오는 것들이 이번 구간에도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의 폭락을 피한 거거든요. 3300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940이니까 300포인트의 폭락을 첫 번째로 피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00대에서 2830, 그럼 이거 170포인트의 폭락을 또 피한 거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공략할 수 있는 주식들과 그 다음에 공략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주식들, 이런 것들을 또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활발하게 자금이 좀 투여되면서 이 시장을 좀 키울 생각이 있는 시장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물음표이기 때문에 제시해드렸었던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50과 그 다음에 2830에서 2830은 이제 제거가 된 거고요. 이제 3050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요 아래에서 이제 연말 연초에 어떤 식으로 손바뀜을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2830에서 2940까지 빠르게 이틀 동안 급반등 흐름이 나왔지만,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 동안에 이 반등을 주도했던 주식군들이 있고요. 지수가 저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철저하게 소외받은 주식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나타났었던 이런 변동성을 보면 더 많이 저는 좀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쪽 섹터를 바라보는 자금을 쏘는 투자 주체들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우리가 오미크론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런 이슈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반대 매매와 관련된 키워드는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이 낙폭도 정말 심하게 많이 나왔었고요. 또 위드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잔뜩 기대치가 있었던 중국 소비주들이 또 폭락하는 이런 흐름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방역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주식들 사이에서 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엔터주들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NFT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완전 끝도 없이 갈 것 같던 주식들이 최근에 한 20-30%의 폭락이 순식간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고점에 또 따라가면 이 폭락을 또 당한 겁니다. 그런 거를 좀 안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것이 저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공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잘 포트를 케어를 하시면서 제 전략을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3050인데 여기서 이제 종목들을 어떻게 요리할 것이냐 요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철저하게 가격 심사를 좀 해야 됩니다. 가격 심사. 그러니까 싼 기업하고 싸구려 기업하고 완전히 전 다른 얘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격 심사에 통과된 기업들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 심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죠. 그죠? SK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면 이미 샀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사지 말라고 했었을 때 반도체 관련돼서 안 좋은 얘기 했었을 때 있잖아요. 전저점 깨지고 현물 가격 깨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반도체 가격 올라오고 현물 가격 올라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투자 심리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11만 7천 원인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전저점 깨지는 구간이었고 아무도 관심이 안 가졌을 때고 반도체와 관련된 우울한 종목이 가득 찼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싫을 때 매수하라고 추천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죠. 이슈 다 무시하고 안 보고 랜드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매수 9만 7천 원, 10만 3천 원. 그죠? 네. 그 가격이 한번 정해지면 그 가격대 산 사람들은 그냥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를 내가 사고 싶다. 못 사는 거예요.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보유한 사람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되게 중요한 거야. 정작 사고 싶을 때 못 사면 망설이게 되면 이런 좋은 기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한두 개인가요? 삼성전기 15만 7천 원, 유진테크, 그죠? 이거 여러분들 4만 200원, 4만 500원 지금 신고가 하지 않습니까? 월덱스 신저가 나왔었을 때 2만 500원, 2만 2,200원. 이거 아직도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박살났었을 때 살 수 있냐 이거죠. 사야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으면 기업의 본질이.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최저가에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좀 유리한 구간에서 공략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구간을 내가 IT 반도체에서 잡고 싶은데 많이 못 놓쳤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최악인 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가 최악이에요? 중국 소비주 최악 아닙니까? 화장품 관련돼서. 그죠? 지금 뭐 다시 방역 강화하고 있고. 그럴 때 사는 겁니다. LG생활건강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드렸었을 때 두 개의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124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113만 원이라는 자리하고 두 번 정도 나눠서 사면 된다. 그죠? 이거 140만 원, 150만 원대 사고 싶었던 사람들이 정작 이 폭락이 나오니까 전저점 깨지니까 망설여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망설이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니까. 올라올 때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나만 보는 거예요. 후의 성장.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 프리미엄이 0이네 그냥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장품 관련되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제가 공개 방송을 3번 했어요. 일요일날. 이번 주도 할 건데 18만 원이라는 자리, 요 자리 깨지면은 그 다음에 16만 원에서 제가 잡으라 했었거든요. 뭐 방송 보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오면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겁니다. 두 번에 나눠서. 그게 다예요. 그러면 24, 5만 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16만 원, 17만 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리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주식들 잘 보십시오. 차트가 제대로 살아있는 애들이 없어요. 망가져 있거나 그리고 이런 주식 얘기하면 안티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안티들이 많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8만 원대 초반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주식이 뭐였었냐면은 호텔 신라였어요. 가격 이거 그대로 녹화 다 되어 있습니다. 7만 원대. 그 자리에서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가격 빠지고 있어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봐야죠. 이 기업이 사업 영위가 계속 할까? 그죠? 사드 때보다는 사업 아무리 저는 나빠지더라도 사드 때보다 나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드 때 밸류면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게임주 가운데서 여러분들 에이스소프트 기억나시죠? 이거 66만 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 의견 드렸다가 58만 원 깨졌을 때 다시 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주식도 잘 보면 75만 원대에서 13만 원의 폭락을 피하고 62만 원 밑에서 두 번에 매수해서 평균 단가 58만 원, 59만 원 만든 다음에 66만 원 매도한 걸 다시 57만 원, 58만 원 매수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안티가 있었는지 아셨습니까? 그때 샀어요. 안티가 제일 많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 완전 망할 것 같은 저런 게 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이야기할 때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감정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찌를 때 본질을 보고서 사는 거예요. 리니 2M 때 밸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차트가 이뻐 보이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망가지고 있거나 그다음에 시장에서 찬밥 신세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흑자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넷마블이죠. 여러분들 13만 원, 14만 원대에서 기다리자. 따라가지 말고 11만 5천 원짜리 이야기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11만 7천 원이었는데 2천 원 수정했죠. 2천 원 다운됐다. 그러면 이것도 벌써 이 폭락을 피한 겁니다. 그러면 13만 원, 14만 원에 따라간 사람하고 진득하니 기다렸다가 11만 5천 원부터 분할 매수한 사람하고 전략이 똑같겠습니까? 틀리지? 결국 주식시장은 기다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요는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투자하는 게 무조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유동성 장세로 펼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라도 더 이 방송 보시고 깨우치면 좋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은 NFT 관련되어서 게임주나 엔터주,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거품이 조금 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넷마블도 제가 11만 5천 원 여러분한테 기준가 알려드렸는데 투매 기준가는 아직 이야기 안 했어요. 투매 기준가도 오늘 이야기 해드릴게요. 투매 기준가는 10만 원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은 두 가지 가격을 기억하면 돼요. 11만 5천 원짜리하고 10만 원. 그래서 11만 5천 원에서 터닝 포인트 나올지 한번 깨지면은 손절하지 말고 10만 원짜리에서 받아도 되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기 싫으면 투매 누르셔도 되고 이 두 가지 가격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몇 분 정도 남았을까요, 앵커님? 네,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배터리 저는 그 LG화학 62만 원대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김정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절대 전략이었고요.